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TV 개국기념으로 마련한 기획특집 4.13 뉴리더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고 있는 박준수 기획실장입니다. 오늘은 4.13 재보선에서 광주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홍진태 전 광주시 국장을 초청해 행정철학과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홍진태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소 전격적으로 광주 동구청장 출마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출마의 변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저는 1986년에 제30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거의 30여 년 가까이 주로 자치행정 분야에 몸담아서 일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행정 분야와 문화행정 분야에서 그 전문 행정가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의 공직 생활은 나에게는 이제 보람이고 또 영광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입은 혜택이기도 했습니다. 퇴직 이후에 특별히 공공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다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왔었는데 동구에 재선거 요인이 발생해서 과감히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간의 공직 경험과 또 중앙행정 또는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잘 살려서 멋진 자치행정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광주의 중심이자 호남 정치의 1번지인 동구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구의 유상 추락을 그 원인을 보자면은 결국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가 5개 구 그리고 또 150만 대도시로 성장하고 수평 쪽으로 팽창해 가면서 구도심과 동구가 도심 공동화라는 그늘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도시 발전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적 성장과 수평적 팽창을 멈추고 도심 재생 사업, 도시 재개발 사업, 구도심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또 거기에 도시 발전의 문화 요소를 개입시켜서 도시 발전의 내실을 기하고 또 질적인 발전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남권 정치 1번지에 그칠 게 아니라 호남권 경제 1번지, 문화 1번지, 정치 1번지로 거듭나서 과거 70년대, 80년대에 우리 동구가 갖는 영광과 그 자존감을 되찾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6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셨죠. 그 주된 골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제하다시피 우리 광주 동구는 호남권 정치 1번지입니다.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시아 문화가 창조되고 결여되는 허브 도시이기도 합니다. 5개구 150만 인구의 대도시 광주의 뿌리입니다. 앞으로 광주 발전을 선도해 나아가야 할 지역 발전의 중심 전략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구 문제는 광주 전체의 문제이고 또 동구의 발전 전략은 광주 전체의 발전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동구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보면은 크게 5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구도심권 공동화 문제,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 전당을 어떻게 연계 발전시킬까 하는 것의 문제, 그 다음에 광주의 어르신 인구 비중이 많다는 문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지산 유원지, 침체된 지산 유원지 활성화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2번에 걸쳐서 메꿔버렸던 경양방주 포원에 관한 문제 이 5가지 문제는 동구만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로서 과거부터 쭉 존재해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 행정에 대해서 또 광주시 종합적인 행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5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시청에서 근무할 때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했던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짧게 생각한 것은 결코 아니고 깊이 있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6번째 이제 자치행정 시스템화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는데 그동안 20여 년 가까이 민선자치를 해오면서
재앙적 권위주의랄지 관료적 어떤 그 무슨 비효율이랄지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행정의 시스템화 그런 것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을 평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해 말 아시아 문화전당이 개관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시아 문화 허브 도시로 기대가 큰데요.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그 기대와 달리 그렇게 활성화에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문화전당 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화전당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는 광주 동구의 문제는 물론이고 우리 광주가 또 예향의 광주다, 또 문화예술 도시로서 광주다 하는 이상을 확립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문화와 또 지역 경제와 연결시키는 차원에서도 전당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당 운영의 책임은 현재 중앙정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문화전당이 갖고 있는 창조, 교류, 교육, 연구라고 하는 본래적 기능에다가 또 이제 전시예술 또 공연예술 이런 것이 활성화돼서 전당을 찾는 사람들이 관람객이 됐든 방문객이 됐든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고 또 그 전당과 전당 주변에 있는 여러 소규모의 전시산업, 예술산업들하고 서로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전당이 활성화되려면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 약 한 1,200개 정도 이상의 컨텐츠가 생산되고 거의 전시되고 공연되고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1, 2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전문 인력이랄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랄지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에 무조건 잘해달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서 건의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동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충장로, 금남로, 구성로 등 그 구도심권 상권이 살아나야 하는 게 이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제 장단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우선 접근성 문제, 또 주차장 확보 문제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권도 몇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상권도 특성화 또는 또 문화전당과 연계한 상권별 또 특화 발전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렇게 깊은 그 검토 없이 섣불리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행정책을 맡게 된다 하면은 이것에 대한 별도의 TF랄지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보고 그것을 이제 꾸준히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 동구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인데요. 갈수록 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층에 대한 복지 대책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동구의 인구가 이제 10여만 좀 되는데 10만이 좀 못 되는데 그러니까 20% 가까이 좀 어르신들이 지금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그 노인 정책에는 크게 3대 과제가 있는데 노인의 빈곤, 그다음에 애로움, 그다음에 질병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 최선의 대안이 되겠지만은 그중에 우선순위를 고른다 그러면은 노인에 대한 빈곤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앙정부, 시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꾸준히 해결해 가고 있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동구 행정 차원에서도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소일거리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어떤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노인 일자리 확보하는데 특단에 한번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동구의 개발 공약으로 경양방죽 복원에 대한 대책을 밝히셨는데요. 쉽지 않은 조건들이 많습니다. 경양방죽 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원을 갖고 계신지 이번 기회에 밝혀주십시오.
경양 방죽에는 그 문화적 스토리가 있는 문화재적 요소를 갖고 있는 방죽입니다. 축조 당시에 어떤 개미의 보훈이랄지 또 정약용 선생님의 식기가 걸려 있는 문화재적 요소가 있는 그 어떤 방죽이고 또 호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도시 생태 환경적인 측면 또 문화 정서적인 측면 이외에도 문화재 복원이라는 차원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행정 차원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거 경양 방죽이 있던 이 지역이 아직까지 고층 대형 빌딩이 들어서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쯤 이 부분에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째, 이 경양 방죽 복원에 관한 문제가 우선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복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민이 이렇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그 복원에 대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 역시 지금 동구청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시 차원에서 또 중앙정부 일부 개입해서 복원 문제를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청, 구청, 행정 차원에서는 거의 손을 떼고 있고 민간 영역에서 한번 복원을 해보자 하는 이제 움직임이 약간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이 문제를 우선 복원을 할지 말지, 복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복원할 것인지, 그리고 복원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우선 정책 플랫폼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행정,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중앙부처, 시청,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복원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경쟁 후보님들 나름대로 이제 강점이 있고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 경우는 이제 공직 경험 시기에 자치 행정 문제하고 또 우리 동구를 포함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고민해 왔기 때문에 동구의 문제는 시 전체라는 시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해온 행정가 중에 저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름대로 문제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동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번 기회에 들려주시죠. 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시 발전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양적 성장과 수평적 팽창에서 이제 내적인 내실을 기하고 질적인 발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경제 따로 이제 문화 따로가 아닙니다. 경제가 돈이고 경제가 곧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도심 재생과 활성화에 문화 발전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동참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진태 전 광주시청 국장으로부터 4.13 광주 동구청장 재보선 출마에 대한 각오와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보았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시도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계속해서 4.13 뉴리더에게 듣는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